안녕하세요. 인생에 지독한 현타가 와서 내가 왜 이런 광대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쓴 웃음만 짓고 있는 슬픈 삐에로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이런 심리상태 때문에 오늘 방송 주제도 3번 정도 바꿨어요. 그래도 제가 현타를 무릅쓰고 꾸역꾸역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봐서도 제가 어느 정도 현타를 대처하는 기술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 채널 구독자 평균 연령대가 높은 관계로 연로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현타의 뜻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애새끼들이 뜻도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타라는 말은 현자 타임의 줄임말이에요. 라떼에도 있었던 유서 깊은 말인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쓰는 말이었어요. 남녀가 함께하는 운동 있잖아요. 레슬링 비슷한 거.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열정적으로 뭔가에 몰입하다가 끝난 직후 느끼는 바로 그것. 욕망에 사로잡혀서 미쳐 날뛰다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성을 되찾으면서 석가모니 공자랑 겸상을 해도 될 만한 현자가 되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서 뭔가가 끝나고 등 돌리고 자는 남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여자들의 사연 알려나 모르겠어요. 또 혼자일 경우에는 몇 테라씩 모았던 나의 여인들 컬렉션을 지우기도 한다잖아요. 이렇게 현타라는 게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텐데요. 요즘에 현타라는 말이 현실자각 타임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억지로 의미 부여를 하는데 현타는 태생부터가 현자 타임의 준말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최근에 뭐 현실 자각 타임이 현타라는 등 어색한 말이 생겨난 이유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현타 온다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을 공적인 장소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갖다 붙인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뜻이 뭔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내가 국악자도 아니고 뭐 니들 맘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러면 또 영상 초장부터 아주 더러워가지고 꺼야겠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느낀 당신이라면 지금 현자시군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굳이 어른운동 외에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허탈감이 느껴지고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도 허탈감, 무력감을 느끼겠지만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도 이런 감정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사는 거지? 이 짓을 왜 하고 앉았지?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추한 모습으로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언제부터 이렇게 인생이 망가진 거지? 젊은 사람들의 현타는 때때로 찾아오는 것인데 중년 이후의 현타는 일상이야. 그냥 매사가 무의미하고 뭐 허탈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이렇게 아동바동 살고 있나? 이게 불쾌하고 우울한 감정을 넘어선 건데요. 분노도 없어요. 살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는 별로 화도 안 나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굳이 화를 냈다. 그거는 내가 화가 나서 한 게 아니라 좋은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어오르기 때문에 억지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족같이 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살살 간을 보는 거지. 이렇게 눈치 봐서 눈치를 슬슬 보면서 기어오르는 거. 내가 그럴 때만 화를 내는데 이거는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훈육이지, 훈육. 뭐 애들만 오냐오냐 기르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쓴소리를 할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현타 상태라 가지고 화가 안 나. 근데 화를 내가 내야 되는데 안 내버리면은 결국에 인간관계가 파국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또 어느덧 갱년기 근처에 들어선 건지 뭐 별로 화도 안 나는데 또 내가 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딱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예요. 왜 사는지 이렇게 계속 삶을 영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뭔가 지독한 현타가 왔어.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딱히 내 삶에 영양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밥 먹고 사는데 회망을 놓쳐. 내가 뭔가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을 꺾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 내가 현타에 그냥 과몰입해버리면은 일생 탈출 넘버원 해야 되는 거야. 밥은 뭐하러 처먹어 돈은 뭐하러 벌고 그런 식으로 과몰입을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내가 고기 구워 먹으려고 번개탄을 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쓸모없는 허탈감에 내 인생이 감히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현타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냅두세요. 우리가 1년 365일을 쪼개서 생각해보면은 현타에 빠진 날보다 멀쩡한 날이 훨씬 많아요. 아니 평소에 밥 잘 처먹고 잘 싸고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 현타 온다 이지랄하면서 궁상을 떠는데 엄밀히 말하면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가끔 드는 감정이에요. 매일 회의감에 휩싸였다면 당장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의사를 만나. 젊은 사람이면 마음의 병을 고치고, 만약에 내 나이 근처 나랑 비슷한 연배라면은 갱년기장이겠죠. 사실 우리는 행복한 줄을 몰라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행복이란 거는 가끔 족같은 날 빼고는 그냥 그 나머지 날들, 거의 모든 날들은 행복한 거예요. 뭐 로또 되고 애가 뭐 서울대 붙고 이런 스페셜한 순간만이 행복이라면은, 행복이란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살아요? 똥 싸고 잠자고 이게 행복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현타라는 것은 살면서 가끔 오는 것이고, 가끔 있는 날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현타가 온 날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다가 현이라고 써.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동그라미 치는 행동 자체, 그 행위 자체를 까먹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해결됐습니다. 현타 극복 완료? 만약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한 1년 정도 쳤다? 그럼 빨리 병원 가세요. 두 번째, 목표를 이룬 뒤에 현타. 나는 이런 새끼들이 제일 싫어. 있는 놈들이 더 해요. 나도 좀 뭔가를 이뤄낸 후에 그 현타를 좀 느껴보고 싶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엄밀히 말해서 목표가 없이 살아요. 목표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해서 주변이나 사회가 나를 그런 목표를 가지게끔 이렇게 해서 내 목표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죠. 취준생들 토익 공부하는 거?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마음속에 우러나가지고 공부를 하는 애가 몇이나 될까요? 취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수박에서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영어 애호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극소수는 영어를 그냥 좋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 놀랍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앞으로 어디다 써야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 자체를 좋아해서 즐기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래서 즐기는 인간들은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나의 목표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그냥 외부에서 지시한 것, 타인이 나에게 주입시킨 것, 그거를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든 목표라고 착각해서 살아가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열심히 해서 달성했다 이거지? 그러면 현타가 오는 거야. 내가 힘들게 버텨왔는데, 힘들게 달려왔는데 나는 뭐가 있을 줄 알았거든? 진짜 기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그거는 누군가의 목표일 뿐이었으니까. 진짜 목표였으면 힘들게 달려왔어요 이런 표현 자체를 하지 않죠. 그 달리는 과정 자체를 재밌어 하겠지. 그래서 목표 달성 이후에 현타 드립치는 인간들은 나의 목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 진정 바라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맞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찾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남들에 의해서 주입된 그 목표라는 것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네가 알아서 찾으세요. 세 번째, 일상의 불편함부터 해소한다. 그래서 이제 거창한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거는 아니고, 이건 존나 오버하는 거지. 지금까지 하찮게 살아오고서는 갑자기 원대한 목표를 세워?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한계를 잘 알잖아요. 나도 내 한계를 잘 알고. 우리는 그래서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에는 너무 게으르고 의존적이고 똑똑하지 않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거창하게 세울 생각부터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 나 같은 찐따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별것 아닌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냥 냅두면 알아서 불어나요. 그래서 알아서 원대한 목표가 됩니다. 뭐 그놈의 경제적 자유 어쩌고 저쩌고, 공무원 시험 합격, 뭐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미루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 능력이 거기까지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일상 속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부터 하자 이거지. 그거부터 목표를 세우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취방에 오니까 집구석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 너무 짜증나. 안 났으면 좋겠어.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삶이 구질구질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돈 많은 집 애들 보면 현타가 오지. 걔네들은 부모가 오피스텔 잡아주잖아. 새 거. 근데 내가 180만 원씩 벌어가지고 언제 그런 데 살아? 언제 좋은 데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이불부터 빨아. 쓰레기 갖다 버리고 싱크대 청소하고 그 입었던 옷 그 구석에다 처박지 말고 그냥 디퓨저 하나 사다 갖다 놓으라고. 만약에 그런데 냄새가 났다. 그러면 이제 반지 하나서 습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거든. 이제 이사를 가야겠죠. 근데 내가 반지 하나 사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려면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비싸요.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지금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럴 때는 내가 돈을 좀 더 버는 직업으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알바를 뛰든가 뭐 알아서 해야겠죠. 이러고 살다가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 그 뒤는 굳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평소에 불편을 느꼈던 것, 해결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던 거, 그런 것부터 손대기 시작하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된다 이거죠. 네 번째,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타인이 주인공이지? 앞부분은 순전히 나 자신을 위주로 얘기한 거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타인에 의해서 현타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쟤는 뭔가를 이뤘는데 나는 아직 쟤 발끝도 못 따라갔어.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은 글러버린 것 같다 이거죠. 쟤는 집도 잘 살고 대학도 다니는데 나는 흙수저 고졸이야. 내가 암만 열심히 살아도 극복할 수 있을까? 지랄하지 말고 너는 너 인생을 살으세요. 어차피 극복 못해. 그 격차를 극복 못한다고. 근데 왜 괜히 왜 본인이 그 잘 나가는 애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냐고, 비교질을 하냐고. 감히 건방지게. 비교 대상이 아닌데 걔는 걔고 너는 너고. 걔는 너한테 1도 관심이 없는데 너는 혼자 뭐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신세를 들들 볶냐 이거지. 왜 내 삶을 타인한테 천월세를 줘버리냐. 나는 어디 가서 살으라고. 이거죠. 그리고 잘 나가는 애들 옆에 있으면 부스럭이라도 떨어지겠지. 그건 주워먹고 그냥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굳이 비교를 할 이유는 없고, 비교할수록 나만 비참해지는 거니까. 안 되는 걸 어쩌라고. 그러면은 뭐 비슷하게라도 뭘 해보시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건 있는 애들한테 지는 거야. 심리전에서 지는 거예요. 솔직히 인생에 있어서 뭐 혈연관계든 애인이든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결국에는 타인입니다. 근데 딱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잖아. 네가 선망하는, 네가 부러워하는, 네가 현타를 느끼는 그런 대상은 친하지 않잖아. 그냥 얄팍하게 아는 지인일 뿐인데 그냥 잘 사는 꼴을 보고서 이제 현타가 느껴지네. 뭐 이렇게 신세를 들들 볶는 꼴을 보면은 이거는 감정의 사치지. 사치를 제대로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인생이 한가해서 그래. 다시 3번으로 올라가서 잘 보고 쉬운 목표부터 세우세요.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보세요. 남한테 관심이 가지나. 난 뭐 연예인 잘 사는 유튜브 보고 막 배알 꼴릴 틈이 있겠어요? 괜히 연병 떨지 마시고요. 밤에 현타가 와서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은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와. 그럼 피곤하면 잠이 잘 온다고. 자, 그럼 내가 한 얘기 듣고도 또 인생에 현타를 또 느낄 수가 있겠지. 극복이 안 될 수도 있겠지. 내가 뭐라고 내가 주절주절 떠드는 말이 어떤 무게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현타가 암만 오지게 와도 금방 까먹고 산다? 뭐 밤에는 뭐 현타 와, 괴로워, 외로워, 우울해 막 이러고 다음날 밥 처먹고 똥 잘 싸고 그런다고. 그리고 뭐 오늘 한 얘기는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